황재림은 민경아와 장명철이 병실에서 나가자마자 깊은 숨을 내쉬며 차가운 눈빛을 내비쳤습니다. 오랜 시간 자신을 무의식 상태로 만들고 죽음을 기다리게 하려 했던 그들의 음모를 모두 알아챈 그녀는 이를 악물고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민경아와 장명철이 병실을 찾아와 한 오만한 말과 계획을 모두 엿들으며 자신이 저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복수할지 구상해왔던 것입니다. 황재림은 아직 자신을 간병하고 있는 이영애를 불러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절대 다른 사람들한테 들키면 안 돼. 이영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복수를 돕기로 했습니다. 황재림은 다음 몇 주 동안 자신이 여전히 무력하다는 척 연기하면서도 비밀리에 마성그룹의 여러 임원들과 접촉했습니다. 민경아와 장명철의 몰락을 위해 그녀가 필요로 한 것은 그동안 두 사람이 저질러온 비리의 증거와 이 증거들을 동원해 회사 내 지지자들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민경아가 강제로 서명하게 한 수많은 문서와 부동산 거래 내역, 그리고 회사 자금 횡령까지 꼼꼼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각종 문서와 증거들을 확보한 황재림은 이영애를 통해 차근차근 필요한 자료를 외부로 빼돌리며 모든 것이 마무리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민경아와 장명철은 마성그룹 회장 자리를 둘러싸고 더욱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경아는 주우진과 여의주를 의도적으로 갈등시키기 위해 여의주에게 형을 밀어주는 듯 행동하게 한 후 뒤로는 그의 약점을 찾아내 협박하려 했습니다. 두 형제 사이에 깊어진 갈등은 결국 형제의 파열로 이어졌고 민경아는 이를 즐기며 회장 자리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여의주는 민경아의 속셈을 간파하고 있었으며 이미 황재림의 복수를 돕기 위해 비밀리에 그와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추주총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민경아와 장명철은 그날을 자신들의 승리로 믿으며 추주총회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준비한 모든 서류와 위조된 계약서를 통해 회장직을 공식적으로 차지하고 황재림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는 계획을 확신한 그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주주총회가 시작되자마자 대형 스크린에 황재림의 메시지가 나타났고 민경아와 장명철이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와 비리 증거가 실시간으로 공개되었습니다. 민경아는 충격에 휩싸여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을 바라보았고 장명철 역시 당황해 출구로 달아나려 했지만 이미 보안 요원들이 그들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황재림은 모든 자료가 공개된 이후 민경아와 장명철의 부패와 불법 행위를 폭로하는 영상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영상 속 황재림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향해 말했습니다. 나를 무력하게 만들고 내 자리를 빼앗으려 했던 당신들. 이제는 당신들이 내 앞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민경아는 두려움과 분노에 사로잡혀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를 지지해주던 주주들마저 등을 돌리며 그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명철은 민경아에게 조롱하듯 속삭였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와 함께 무너져야 해. 내가 당신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나? 회장직을 잃게 된 민경아는 마성그룹에서 완전히 쫓겨나며 모든 권력과 재산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폭도에서 무릎을 꿇고 허탈한 눈빛으로 모든 것을 상실한 자신을 되돌아보며 흐느꼈습니다. 장명철 역시 민경아에게 분노의 눈빛을 보낸 채 경찰에 체포되어 끌려갔습니다. 황재림은 그들의 몰락을 바라보며 폭수에 대한 강한 성취감을 느꼈고 이제는 자신이 다시 마성그룹의 자리에 올라 회사와 가족을 지킬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민경아와 장명철이 몰락한 후 황재림은 그들의 잔인함에 대한 깊은 응어리가 여전히 남아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마성그룹을 되찾는 것으로는 이 복수의 끝이 아닐 거라고 생각한 황재림은 좀 더 치밀하게 그들의 남은 자존심마저 완전히 짓밟아 버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주우진과 여의주에게 민경아와 장명철이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했던 일들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두 아들에게 무너진 혈연관계를 회복할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척대하던 두 형제는 황재림의 설득 끝에 민경아의 악랄한 계략이 그들 사이에 깊은 불신을 심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조금씩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민경아는 감옥에서조차 조용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황재림에 대한 폭수심에 휩싸여 감옥 안에서 자녀 인맥을 동원해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경아는 장명철에게 비밀리에 메시지를 보내 그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만든 황재림과 그녀의 가족을 모조리 파멸시키겠다고 약속하며 둘만이 알고 있는 민감한 정보와 수단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장명철은 민경아의 제안에 망설였으나 결국 그녀의 힘을 빌려 황재림에게 보복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손을 잡기로 결심합니다. 황재림은 민경아와 장명철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둘이 감옥에서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복수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이영애를 통해 알게 되었고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하며 이들의 음모를 역으로 이용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황재림은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을 통해 최종적으로 그들의 존재마저 완전히 제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황재림은 이영애를 통해 장명철이 감옥 안에서 민경아에게 약점을 넘겨줄 수 있는 장치와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매수해 역으로 민경아의 신뢰를 장명철에게서 떼어놓는 데 성공했습니다. 민경아는 장명철이 자신을 배신하고 정보를 빼돌리려 한다고 의심하기 시작했고 감옥 안에서도 자신이 누구도 믿지 못하게 되자 고립감과 불안감에 잠식되어 갔습니다. 결국 민경아와 장명철은 서로에 대한 의심과 불신으로 점점 더 파멸의 길로 접어들었고 끝내는 서로를 파멸시키기 위해 모든 자녀 권력을 소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황재림은 자신의 집 서재에 앉아 모든 폭수가 완성된 것을 확인하며 조용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마성그룹을 회복하고 가족을 되찾고 마침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린 자들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입니다. 황재림은 다시금 마성그룹의 자리에 올라서며 이제는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자들을 가차없이 처단할 것이라는 결의를 다지며 서서히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폭수는 이제 끝났지만 그녀의 차가운 권력 앞에 누구도 쉽게 도전할 수 없게 된 마성그룹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황재림은 마성그룹의 회장직에 오르자마자 폭수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채로 회사 운영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폭수는 단순히 민경아와 장명철을 제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황재림은 마성그룹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건하고 그동안 자신에게 가했던 모든 상처와 고통을 잊지 않기 위해 더욱 강력한 권력을 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이전의 회장직을 다스리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더 냉철하고 강력한 리더로 거듭나기 위해 몇 가지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황재림은 마성그룹의 경영진을 재편성했습니다. 그녀는 민경아가 심어놓은 불만 세력과 친민경아 계파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공모자들을 제거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물들로 경영진을 채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황재림은 추주총회를 통해 자신에게 충성할 것을 맹세한 인물들에게 새로운 임원직을 부여하며 그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제 마성그룹은 그녀의 뜻대로만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황재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는 민경아와 장명철이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라고 판단하고 그들의 완전한 제거를 위해 기획했던 음모의 마지막 단계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감옥에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몰래 수집하고 그들의 약점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원들을 활용했습니다. 또한 이영애와 함께 비밀리에 장명철의 지인들을 매수하여 그가 민경아에게서 나오는 정보를 흘릴 수밖에 없도록 유도했습니다. 결국 민경아는 장명철이 자신을 배신하고 정보를 흘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극도의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장명철을 찾아가 그를 공격하며 당신이 나를 배신할 줄은 몰랐다 고 소리쳤습니다. 장명철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변명하려 했지만 민경아는 그의 말을 무시하며 더 이상의 말을 듣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장명철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모든 정보를 드러내기로 결심하며 그를 협박하고 자신의 지시를 따르도록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장명철도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민경아에게 폭수심을 불어넣으며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황재림을 어떻게든 제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반격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뒤통수를 치기 위해 비밀리에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며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황재림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되고 있었기에 두 사람의 계획은 결국 황재림의 폭수의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황재림은 주주총회에서 공개된 민경아와 장명철의 음모에 대해 깊이 있는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언론과 협력하여 그들의 비리와 부패를 더 깊이 파헤친 결과 두 사람의 과거와 현재의 비리들에 대한 폭로 기사를 게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마성그룹의 주가를 다시 높이기 위해 황재림이 자행한 똑똑한 전략이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의 부정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들의 명성은 땅에 떨어졌고 그들의 감옥 생활은 더욱 고통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황재림은 이제 자신의 폭수를 완료했다고 느끼며 감옥에 있는 민경아와 장명철을 직접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이들의 폭수극을 마무리 짓고 그들에게 최후의 기회를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감옥을 방문한 황재림은 민경아와 장명철을 한자리에서 마주하게 했습니다. 민경아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황재림을 바라보았고 장명철은 패배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황재림은 그들을 바라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어떤 고통을 줬는지 이제는 똑똑히 아는 것 같군요. 하지만 나는 당신들처럼 약하지 않아요.
그러자 민경아는 경멸의 눈빛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절대 나를 이길 수 없어. 내 뒤에는 여전히 많은 지지자들이 있어. 이에 황재림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그 지지자들도 당신을 외면할 겁니다. 당신은 끝났어요. 황재림은 그들을 떠나며 자신의 복수가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고통을 회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황재림은 마성그룹을 자신의 의도대로 변화시키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의 권력은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이 뒤에 이어질 내용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